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이 창업을 할 때 자금 계획, 창업 시작 전에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자금 계획을 내가 얼마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계획하지 못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아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준비부터 그 단계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굵직한 내용 위주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건축 용도 변경과 노이자 시설 용도 변경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허가 공사.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라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에 준하게 장애 편의 시설이나 소방공사 등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인테리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건축 용도 변경과 인허가 공사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종류와 평수 뭐 이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한 걸 예로 들을게요. 먼저 주간보호는요. 약 100평 정도 임대를 하시면 지금 모든 건 실평수 기준입니다. 한 35인 시설 규모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기본 평당 150만 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최소 100평 곱하기 150만 원 하면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요양원은 150평은 돼야 29인 시설이 가능해요.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기본 평당 190만 원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150평 곱하기 190만 원 하면 약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평당 150, 평당 190이란 금액은요, 건축사 용도 변경 비용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허가에 필요한 인허가 공사에 모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물론 꾸미는 것도 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뭐 스프링클러가 없어. 아니 뭐 장애인 주차 라인조차 없어. 뭐 이런 뭐 창문이 또 열리질 않아. 샤시를 뜯어 고쳐야 돼. 이런 건물 상태가 노후하고 기본적인 노이자 시설로 하기에 기본적인 조건이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플러스가 됩니다. 이 평당 150, 평당 190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도 있고 창문도 잘 열리고 뭔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전용 부분 외에 공용 부분을 손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자, 뭐 내가 3층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를 한다 해도요. 1층부터 지하에 있는 뭐 점자 블록을 다 제대로 박아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개조해야 되는 등등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실 전용 부분 외에 또 다 손을 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평당 150이나 190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뭐 제가 많이 올린 영상 중에 상가 찾는 법이라든지 허가가 가능한 것 찾는 방법 이렇게 올려둔 걸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자재. 처음 오픈을 하면 이제 기자재가 풀 세팅 돼 있어야겠죠. 가구, 가전, 뭐 자잘한 수건, 청소 도구까지 다. 보통 주간보호나 요양원 둘 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기자재가 들어가요. 진짜 뭐 한 200가지 되죠. 볼펜 하나까지 다 따지면. 그럼 어느 정도 금액에 어떻게 생겨먹은 제품을 사야 요양원에서 또는 주간보호에서 써먹기 괜찮은가 라고 하는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저희 허번티에서는 구매 대행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서 다 세팅해 드리지만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대충 돈이 얼마 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거의 다 같아요. 규모에 상관없이 처음에 허가에 필요한 거나 첫 운영에 필요한 거 풀 세팅 하는데 주간보호는 한 4천만 원 들어가고요. 요양원은 한 6천만 원 들어갑니다. 요양원이 더 비싼 이유는 침대 때문이죠. 침대하고 어르신 각각의 개인 상두대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더 비싸고 아무래도 요양원은 이것저것 더 좀 케어 용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보단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생필품이나 케어 용품 등은요. 뭐 내가 29인 요양원 한다고 29개를 다 사놓는 게 아니에요. 한 10명 정도 분량의 베개, 이불 이 정도만 세팅하시고 나중에 입소자가 차는 대로 벌어들인 운영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다 풀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돈이 끝도 없죠. 비용 처리도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침대라든지 뭐 컴퓨터, 가전, 가구는요.
내가 29인 시설이면 29인에 맞게 풀 세팅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뭐 자잘한 뭐 이불 이런 거는 한 10명 정도만 맞춰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29인 시설을 할 거다. 그럼 29인에 맞는 가전, 가구 등은 풀 세팅이 돼야 하는 게 허가 조건입니다. 다음,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판하고 이런 거는요 인테리어 비용 아니에요. 이거는 별도입니다. 항상 간판업자가 하는 거지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휴멘트에 부탁하면 또는 어디 뭐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도 뭐 연계가 돼 있는 간판업자랑 같이 하면 더 싸게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인테리어 비용에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LED 글자 간판 뭐 하고 이제 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시트지도 붙여야 되고 입간판이나 뭐 현판 같은 것도 출입문 앞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금액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홍보물 준비하셔야죠. 처음 오픈하면 홈페이지나 또 블로그 만드셔야 되고 전단지, 리플릿, 뭐 인터넷 광고 등록 하는데 최소 200만 원 이상 깨집니다. 자, 이렇게 간판이나 홍보물을 준비하는 것도 어차피 필수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에 반드시 넣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럼 대형 마트나 버스 광고 등 그런 걸 좀 하셔도 되는데 이건 보통 기본이 1년 단위 계획이고 1000만 원 이상씩 600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참고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냉난방 시스템, 히터하고 에어컨 같이 나오는 냉난방 시스템이요. 천장형이 됐던 스탠드형이 됐던 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것도 인테리어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해도 수천인데 무슨 인테리어 비용에 냉난방비가 같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100평짜리 주간보센터 하는 데는 40평형짜리 냉난방기가 한 3대 정도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뭐 법도 그렇지만 평형에 한 20% 이상 추가 더 생각하시면 돼요. 100평이면 120평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넣는 데 한 최소 1000만 원 들어가고요. 150평짜리 요양원 기준으로는 40평형짜리 한 4대는 필요합니다. 이것도 최소 13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자, 뭐 냉난방비가 굉장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저희랑 거래를 하시게 될 때는 제가 중요한 팁을 좀 드려요. 사회복지시설 냉난방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미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50% 지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처음 아직 허가 못 받은 상태에서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저희가 계약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냉난방기는 건물 조건이나 또 안에 배관 길이에 따라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더 늘어나는 수도 있어요.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초기 운영 자금입니다. 자, 무리 없이 허가도 다 받았어. 기자재도 다 풀 세팅하고 공사도 잘 됐어. 자, 이제 그럼 입소자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는요. 좀 여유롭게 한 18명 정도 이용자가 생겨야 이제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 기간을 수도권에서 평균 6개월 정도 보고요. 6개월이면 빠른 거예요, 여러분. 6개월에 18명이면. 안정화되는 데는 1년을 잡습니다. 그럼 적어도 6개월 동안 5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사용하는 거예요. 관리비, 월세, 직원 급여 등등. 그렇게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쓸 돈을 이렇게 5천만 원 이상 갖고 계셔야 되고 요양원도 16명 정도는 차야 흑자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6천만 원 이상은 그냥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시고 초기 운용 자금에 자금 계획을 할 때 반드시 산정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내가 6개월, 8개월, 1년이 지나도 16명이 안 찬다. 그러면 그만큼 더 초기 운용 자금이 많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자,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내용은요 준비하는 자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제로 첫 번째 사항이 있어요. 바로 부동산 준비금이에요. 자, 여러분 주간보호센터는 임대로 가능하죠. 자, 주간보호센터 한 35인 시설하기 위해서 100평짜리 상가를 임대한다고 칩시다. 보증금은 어차피 사라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1억 이하로 뭐 내가 뭐 가능한 대로 보증금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월세는 중요합니다. 35인 시설하는데 450만 원이 넘는 월세를 한다.
그럼 그건 안 돼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350 정도 돼야 돼요. 40인 시설에도 450에서 500만 원이 넘으면 수지 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업이나 누군가한테 상가를 빌려서 뭘 해보시는 분들이 잘 계산 못하는 게 뭐냐면요. 관리비예요. 집합상가는 보통 평당 10,000원 이상 관리비가 들어있어요. 10,000원이 아니라 한 12,000원은 돼요. 즉 100평짜리 집합상가에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면요. 매달 내야 되는 관리비가 한 120만 원은 돼요. 그걸 꼭 같이 산정하셔야 되고요. 월세도요. 월세가 400만 원이면 부가세 40만 원 내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가세 40만 원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즉 항상 월세에서 10%를 더해서 내가 매달 월세처럼 낸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수수료조차 계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빠듯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잘 산정하시고요. 참고로 하나 팁을 드리면 건물의 주인이 하나일 경우, 단독 건물에서 임대를 하실 경우 뭐 1층부터 5층까지 주인이 한 명이야. 단독 건물이야. 근데 내가 그 중에 5층을 들어가. 이런 건물은 관리비가 싸요. 100만 원 이하입니다. 보통. 그것도 팁으로 알아두세요. 다음은 요양원을 하기 위해 내가 상가를 매매한다. 물론 신축 같은 거는 뭐 지금 평당 1,000만 원 이상 합니다. 요양원은. 자, 내가 상가를 매매해요. 약 29인을 하기 위해서 150평을 매매한다고 칩시다. 수도권 내에서 서울 제외 경기도권에서 평균 8억에서 12억 원에 거래됩니다. 이 정도 크기는. 물론 신축이냐 뭐 아니면 얼마나 오래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인 금액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금액이 얼마가 됐든 이런 상가나 부동산을 사는 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계산을 못 하시는 게 있는데, 부동산 거래 수수료 싸지 않습니다. 0.9% 꼬박꼬박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를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취등록세 면제인 건 분명하죠. 근데 부가세는 면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자 하나를 사도 그 과자에 부가세가 붙어 있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동산에도 부가세가 수백에서 수천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10억짜리 건물 하나 사는데 부가세 수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3천만 원도 넘어요. 즉 10억짜리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10억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법무사 뭐 수수료나 등기 수수료도 뭐 100만 원 또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철거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딱 들어가는 인테리어와 그 전에 철거비는 완전 별개예요. 여러분 철거비가 싸지 않습니다. 보통 트럭 하나 내보내는데 철거물, 폐기물 트럭 하나 실는데 그 트럭 한 대 값이 110만 원 이상이에요. 올해는 120만 원이고요. 철거비가 보통 수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금액 싼데? 이 상가 되게 싼데? 하지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야, 대신 철거는 매수자인 너가 해라. 이렇게 매도자가 얘기하는 경우는요. 반드시 주변의 철거업자한테 물어보셔서 이게 철거 견적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1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예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제 영상 중에 반드시 철거를 미리 사전에 알아봐야 된다라고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자금 계획을 설명드렸는데요. 자, 건축 용도와 인테리어 하는 비용, 기자재 세팅 비용, 간판과 홍보물 준비 비용, 냉난방 시스템 준비 비용, 그 다음에 초기 운영 자금, 그리고 부동산 준비 자금까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처음 설립하시는데 큰 위험 없이, 사고 없이, 실수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효벤트 아시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